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8일 일요일 손성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이 문재인 정권에 위험한 두 여자가 있는데 오늘 이걸 한번 까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학, 이 의학 뭡니까? 이런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인체의 구조나 기능, 질병, 치료, 예방, 건강 유지의 방법이나 기술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는 뭐냐? 전문적인 의료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해서 질병이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사람이다. 잘 보시면 의학이나 의사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바로 질병과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질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의 건강은 좋아질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의대 나오고 전문의 자격증 취득해서 의사 면허증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의료인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으로 전승되어 온 히포크라테스의 의료인 윤리 강령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딱지처럼 붙어있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우리 사회는 조국의 딸 조민의 엄마 찬스 때문에 지금도 의학과 의사라는 직업이 조롱을 받고 있고, 코로나 창걸로 이름을 알려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의 정치적 능력을 보고 또다시 수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의학 전문 기자를 해본 경험 때문에 수도 없이 의학의 정치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보란듯이 의학까지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정치가 결부되면 안 되겠지만 의학은 국민의 생명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이 말에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정권 복지부 장관을 지낸 박능우가 그랬고 지금 장관인 건덕칠이 그렇고 시각처장 김강립이 그렇고 질병관리청장 정은경까지. 그러니 정치가 의학에 끼어들어서 제멋대로 재단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물론 이 정권에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스스로 정치와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의학이 정치의 예속이 돼서 마치 특정 도구로 사용되는 거 의사들은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이런 서약 항목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딱 두 가지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유지할 것이다. 또 하나는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의 의학 지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제가 난데없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말하고 의학과 의사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이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바로 히포크라테스를 능멸할 만큼의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엊그제 16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하면서 신선한 방역기획관 자리에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야당도 일제히 김호란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의료계조차도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김호란이 됐건 정은경이건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목숨을 걸었다는 히포크라테스적 의료인들이라면 제가 오늘 이런 방송의 소재로 잡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들이 어떤 언행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00%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코로나 총알바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치 시뇨와는 결국 국민들의 고통이자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경은 문재인 정권의 특등 수혜자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한 후에 문재인이 직접 청주 질병청으로 내려가서 임명장을 줄 정도로 문재인이 직접 챙겼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1월 15일에는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정은경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준비 계획을 보고받는 그 자리에서 문재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접종과 관련해서는 정은경 청장이 정권을 가지고 전부처를 지휘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자리에서 정은경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 명확한 지침을 만들고 도상훈련 등을 거쳐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말도 거짓말이고 정은경의 말도 거짓말이 됐습니다. 문재인의 지시가 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백신쇼의 정은경은 사라지고 문재인과 정세균의 투맨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권은 문재인과 정세균이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정은경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기반한 백신 접종을 위해서 마치 뭘 할 것처럼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백신 수급은 물론이고 접종에 이래까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국민들 대부분이 대국민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문재인과 김정숙의 파티션 쳐놓고 맞는 백신쇼에 국민들이 얼마나 강분했습니까? 이런 걸 정은경이가 말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도 히히히히 아이고 저녁 밥맛 떨어지게 생겼네. 결국 정세균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선을 핑계로 총리 자리에서 물러났고 정은경이는 토사구팽을 당한 듯 바로 그 위에다가 옥상옥에 김호란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백신 수급 실패 때문에 쏟아질 국민적 비판에 여타 장관들처럼 김호란을 욕바지로 이용하겠다는 이 문재인 정권의 발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인사이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호란이 됐건 모기란이 됐건 모기지론이 됐건 진정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하고 이 정권의 방역과 백신 관리에 제대로만 할 인사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번 1000번을 뜯어봐도 김호란은 아닙니다. 국민들 시컷 약 올리고 떠난 박능우와 다를 것도 없고 정은경이보다는 더하면 됐지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김호란은 박능우처럼 코로나 확산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의사협회가 중국인 전 지역 입국 금지를 6번이나 권고할 때 김오라는 의사협회와 반대로 입국 금지를 반대한 것입니다. 중국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굳이 같은 시기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대만을 비교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대만은 11명의 사망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 정권의 최대 실패작인 초동대처 미협으로 지금까지 1800여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반대한 김오란을 지금 문재인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이라는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오란은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서두를 게 없다면서 황당한 문재인 정권의 백신 방침을 옹호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백신 확보가 중요치 않다는 발언으로 혹세무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합니까? 백신 확보가 중요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 이 개판 백신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김오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86%의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황당한 발표까지 한 장본인입니다. 제가 의학도가 아니어서 어떻게 연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백신 접종 후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보통 2주 정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 김오란의 연구 결과는 노벨 의학상을 넘어서 노벨 의학 할배상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연구자들이 백신 2차 접종을 해야 항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 발표에 김오란이가 한 번만 해도 된다. 86%나 효과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만으로 86%의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바보 아닙니까? 굳이 두 번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김오란의 말이 맞다면 두 번 백신 접종을 하게 만든 아스트라제네카가 전 세계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 접종한 사람만 바보가 된 것이 아니냐고요. 참나. 자, 김오란의 말이 맞는지, 다른 나라 사람, 다른 나라 연구가들이 얘기 맞는지, 해당 제약사 말이 맞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져드립니다. 김오란의 말과는 달리 정작 선진국이나 세계적인 추세에는 반대입니다. 미국 제약사 하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미국인이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 경영자는 백신 효과 보강을 위해서 기존 2회분을 맞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접종하는 이른바 부스터샷을 가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이자도 자사 백신의 2회차 접종을 마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1회분을 더 맞아야 할 수도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2회도 못 믿어서 3차 접종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화이자와 모더나 모두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의약품입니다. 백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할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3차 접종까지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화이자와 모더나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김오란의 주장이 맞는 겁니까? 이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두 차례 백신을 맞는 방식의 백신을 개발을 하고도 자칫하면 한 차례 더 맞아야 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더나와 화이자를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86%의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김호란의 말을 믿어야 합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효과가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을 문재인이 지금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객인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앉힌다는 것. 이걸 정상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정신 나간 인사로 봐야 합니까? 지금 이 문제를 국민의힘은 자질부족 전치평양의 김호란 방역기획관을 임명철회하고 근본적인 백신 확보에 더욱 매진하라고 논평을 냈던데 여보시오. 이건 논평을 낼 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당의 명분을 걸고 청와대 앞에 찾아가서 임명철회하라고 투쟁을 해야지. 아유 답답해.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신설됐다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정치방역과 고무줄 방역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앉아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의사라면 이 정권이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을 때 목숨 걸고 나서서 막아야 된다. 중국인 들어오면 안 된다고 투쟁을 하든지 싸워서라도 못 들어오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의 백신 쇼를 보고는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통해서라도 그 쇼를 멈추라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 생명을 위해서라도 투쟁을 했어야 진정한 의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박능훈은 의사가 아니랍시다. 정은경, 건덕철, 김강리까지 모두가 이 정권의 시녀가 되다시피 해서 오로지 국민들만 탄압하는 정치 방역의 앞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보시오, 김호란 씨. 차라리 의사 면허증을 불사르고 그 자리를 문재인에게 못 가겠다고 반납하시오. 당신에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맡기느니 차라리 지옥불로 뛰어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고 출세도 좋다고 하지만 어쩌다가 의사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아는 예전의 김호란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만큼 해당 분야에서는 그래도 오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김호준이가 진행하는 TBS 라디오 유수공장에 작년 3월 이후에 제가 헤아려보니까 최근까지 무려 50회 이상 꾸준히 출연했던데 거기 가서 뭐 잘못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김호란 당신의 발언들 대부분이 김호준의 유수공장 내 인터뷰 발언들인데 제발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아무리 인터뷰 요리하는 대로 끌려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내뱉고 말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제가 전공이 의사들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김어준의 방송 그 인터뷰 내용들 말하기가 역겨워서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저러는가 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문재인 입맛에 딱 맞게 말을 하는지 놀랄 지경했습니다. 저는 지금 들려드리는 김어준 방송에서 김호란이 했던 말, 이 방송 내용 분명히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다시 한번 손상TV에서 확인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지난해 11월 20일자 김어준 방송에서 김호란 당신이 한 발언입니다.
이날 김어준이가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세와 8.15 보수단체 집회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서 이게 8.15 말이 맞죠? 라고 물으니까 김호란 당신은 그렇죠 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 발언 잊어버린 것 같아 다시 들려드립니다. 당신이 직접 한 말입니다. 조사해보면 8.15 관련된 700명 정도의 환자 특성이 다른 유행에 비해서 무증상이 많았다. 한 45% 정도가 무증상이었다. 그래서 그때 찾지 못한 무증상 환자들이 또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이게 무슨 귀신 씨다라 까먹는 소리입니까? 이게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말은 김어준한테 엮였는지는 모르겠지만 8월 10월 당시 무증상자들이 지역사회 감염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친 것 같은데 여보시오. 방송 시점 기준 3개월 전에 집회를 탓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8월 15일에 벌어진 일을 그것도 실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정권이 뒤집어 씌웠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3개월 전에 그 이야기를 11월 달에 마치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것처럼 우파 집회를 탓하는 것 이게 이치에 맞냐고 묻고 있습니다. 김호란 씨, 도대체 당신은 이런 의학을 어디서 배워왔는 겁니까? 당신이 진정한 의사고 진정으로 국민 생명을 위한다면 방역당국의 고무줄 방역과 엉터리 정치 방역을 문제 삼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신 논리대로라면, 당신 주장대로라면, 당신 하는 식이라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고 처음 이 나라의 코로나를 받아들인 문재인발 코로나에 대해서는 왜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근본 문제를 따진다면 원초적인 문재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문재인이 대만처럼 문을 닫아버렸으면 강화문 강경에 코로나 한 사람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1800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소상인 자영업자들 이 고통도 없었을 것 아니냐고. 왜 원초적 문제는 보지 못하고 쓸데없는 8.15를 거기다 갖다 끼워 넣습니까? 대끼! 못됐어. 김호란 씨, 당신은 의사 면허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코로나 수입 초기부터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향을 비판하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의학적 판단으로 따져묻는 경기도 의사의 이동욱 회장의 눈물겨운 코로나 투쟁은 안 보이는 겁니까? 자고로 의사라면 이동욱 회장 정도는 못할 망정 정치꾼들의 시녀가 돼서 대한민국 의학을 이토록 개차반으로 만드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김호란 씨가 맛본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자기 분야 학문을 배신하면서까지 정권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은 인사에게 자기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말을 100번 1000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달콤한 권력을 타면서 정권 말기에 부안해동하고 결국에는 방역농단과 백신농단으로 문재인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을 따라가면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발 권력을 버리고 의사의 본분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도 할 줄 아는 이런 인성부터 좀 기르십시오. 당신이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울고 계십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때는 오메기 떡, 항칠 오메기 떡을 드시면서 눈물을 삼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항칠 오메기 떡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야, 저는 김호란이나 정은경이나 출세를 위해서 문재인이 준 자리에 가서 시녀 노릇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의사라는 직분을 봤을 때 당신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라고 충고를 해드린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농단과 백신 농단, 정치 방역의 이 농단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